저 한 가지 답답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. 정직한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데에 너무 쉽게 그 양심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까지 번졌을까요? 저는 이재명 도지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이 우리 청소년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들이 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. 오늘 여러분들께 이재명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먼저 밝히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문을 여러분 보셨습니까? 제가 수십 장 되는 판결문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. 몇 가지 황당하고 정말로 이 일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판결문을 보았는데요.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?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당시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예산을 받는 정신센터장이 어떠한 의학적인 형님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고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그 사실이 사실이다 아니다는 다루지 않습니다. 그거는 그 사실은 있었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 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. 그 센터의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의학적 판단을 바꾸라고 지시했는데 그것도 권한도 없는 지시를 했는데 그걸 바꿨거든요.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센터장이 그 내용을 바꾼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지 이재명의 지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. 여러분 이게 대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. 다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토론 중에 허위 표현, 허위 사실이란 말도 제대로 못 썼어요. 허위 표현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선거에서 결과로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? 그 거짓말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? 도대체 대법원 판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?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분 듣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. 이 후보자가 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잘 들어보십시오. 사후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. 거짓말한 것을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그 다음에 토론회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토론이 어렵게 된답니다. 그래서 민주적 가치가 민주적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.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판결문입니다.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? 말도 안 됩니다. 정말로 이 판결문을 보고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. 여러분 판사들의 판결권이 어떻게 생성이 된 겁니까? 그들이 사법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췄다고 판결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. 한 사람의 인생을 구속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판결권, 그것은 판사의 양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라고 사법시험에서 몇 점 더 맞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들이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판결권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? 법 철학에 의하면 판사의 판결권은 천권이라고 합니다. 하늘에서 주어진 권리. 그것을 법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대법원 판사님들한테 묻겠습니다. 성경에 의하면 당신들이 내린 이 판결은 불의합니다. 제가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대법원 판사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린 그 판결 그대로 여러분 자녀는 살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물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빼앗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아무리 노력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일이 그 판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왜냐하면 당신들은 거짓말로 그것을 뺏어가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들은 그런 거짓 가운데서 그들의 열매를 뺏기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신고한 판사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.
신권 판사님, 많은 부담스러운 판결을 내리고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.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는데요. 판사님께서 만약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인용해 버린다면 어쩌면 판사님은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마 개인의 승리와 개인의 어떤 부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경고드립니다. 이 정권이 영원하겠습니까? 이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양심에 의해서 그 판결문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신권 판사님의 판결문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. 대법원 판사들이야 이미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정권에 아부하고 끝내고 명예를 가지면 되지만 고등법원 판사님이신 판사님께서는 그 이름을 먹칠하는 일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신권 판사님께서 대법원 무죄 취지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아마 대한민국 법조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정말로 놀라운 판결문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만든 이 삼권 분립 제도, 그리고 판사 한 명 한 명을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제도는 정권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의 양심을 이기지 못하게 만든 그 법적 제도입니다. 그 법적 제도, 인간의 양심을 결코 정치인의 욕심이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신권 판사님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. 용기를 내시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저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신권 판사님, 판사님의 자녀들이나 제가 교육하는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양심이 살아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신권 판사님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